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일제히 강한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고 현재 구간 5%에 가까운 하락세. 그래도 장중에 8,100선 무너졌었는데 현재 구간 8,200포인트까지는 낙폭을 조금은 좀 줄여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대했던 젠슨황이 한국에 왔는데 시장은 크게 눌리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전망치 쇼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소부장 관련 기업들 크게 눌리고 있는데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번 주에 사실 브로드컴 관련된 실망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지만 뭐 속캠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반도체 투톱도 마찬가지고 소부장 기업들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브로드컴의 이번 실적 발표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 실적이 140%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회사 측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의 어떤 차익 매물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브로드컴이 지금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브로드컴도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칩에 대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메모리 공급난이 계속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 회사도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올해와 내년치의 메모리 칩은 이미 확보를 한 것으로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년까지 3년짜리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확보에 대한 욕심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그 밑에 단에 있는 또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계속적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분명히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캠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 베라루빈이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엔비디아 측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베라 CPU 칩과 그다음에 루빈 GPU 칩을 합쳐서 더 성능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 측에서 일부 물량들을 속캠 용량을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베라 CPU에 들어가는 소켓 용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줄이는 이유는 지금 메모리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더 용량을 낮춰서 더 많은 제품들을 팔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베라 루빈 특히나 베라 CPU에 들어가는 LPDDR5X라든지 소캠의 물량은 결과적으로 이 베라 CPU 칩의 수요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치가 다운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PU 개수를 더 늘려서 많이 판다라고 한다면 베라 루빈에는 CPU와 그다음에 루빈 GPU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PU 수도 늘 수가 있는 거고요. GPU 수가 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HBM4라든지 그 이상단에 있는 신제품들도 계속 수요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있었던 소캠 관련된 이슈라든지 용량 감소에 대한 이슈라든지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는 전체적인 지금 이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제한하는 그런 이슈는 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이익 성장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천천히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부장단 같은 경우가 사실 어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섹터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역시나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선도 기업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 1위라거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그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가격적인 부담이 별로 없는 HPSP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장중에 상당히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두 자릿수 이상 15%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한 5.89%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고압수소 어닐린 장비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HPSP는 아직도 전고점, 지난달 고점까지 룸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릴 텐데 어제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부품 실장 중심의 어떤 검사 장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도체 쪽 검사 장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HBM, 그러니까 메모리를 적층한 HBM뿐만 아니라 낸드를 적층한 HBF,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소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검사 장비 영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대응할 수 있는 검사 장비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 장비의 평균 판매 단가가 기존의 장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비싸게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을 한 255억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무려 699%, 거의 700% 가까이 급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 지금 200일선에서 지지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양봉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는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전고점이었던 25,000원 또는 지난달 최고점이었죠. 한 3만 원 정도 선까지는 룸이 열려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차 25,000원, 2차 3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한번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트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좀 기대했던 게 젠슨 황이 한국에 방문을 하는 날인데 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브로드컴의 악재가 조금 더 크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은 한국에 왔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의장도 만나고 SK, 현대차, LG 총수들도 다 만나고 하는데 지금 또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하게 된다면 방산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바라봐야지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 로보틱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엔비디아는 계속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방산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엔비디아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특히나 지금 이 LIG 넥슨이었죠, 과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천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전쟁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도 상당히 협력을 하기 좋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방산주 지금 오늘 시장 대비는 그래도 잘 상위권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K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 납기일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이 무기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이 되면서 K의 무기가 이렇게까지 성능이 좋았나라고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상당한 지금 기술력과 그리고 납기일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수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지역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각국의 이 국방비가 증액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무기 재고 확충 수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방산주는 계속 추가적인 수출 소식이 들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 빅4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지금 벌써 120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수주잔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의 일감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꼭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대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산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지지선을 좀 만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크게 밀리지 않고 보합권에서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도 반등 보시면서 초입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천궁2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경쟁업체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이게 지금 많이 전쟁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수주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지지선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영역인 한 95,000원 정도 이상까지 바라보시면서 수익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흔들리는 이슈 중에 하나도 지금 이란 이 중동의 리스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커지면서 흔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 탄탄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광통신 관련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오늘은 흔들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마벨에 대한 기업 가치를 좀 다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광통신 관련 기업들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접근 가능한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종목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광통신 쪽은 단기적인 테마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엔비디아의 이제 제니스 CEO가 1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다라고 언급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광통신 쪽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거나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AI 서버가 지금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이 데이터 전송 속도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게 구리선이잖아요. 이 구리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인프라까지도 고도화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AI는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광통신, 광섬유 이런 분야는 함께 AI와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광통신 또는 광반도체 뭐 여러 가지로 엮여 있긴 하지만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력만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빅테크들과 납품 계약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기술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바로 타는 게 아니라 지지선 만들고 반등을 좀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지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RF 머티리얼즈를 일단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오늘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전고점 정도 10만 원 정도 이상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인데 대한광통신도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고밀도 광케이블 공급 계약을 이미 실제로 체결을 했던 기업이고 실제로 미국의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통상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지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만들어 놓은 기업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 원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도 한번 잡아볼 만하다. 다만 지금 아직은 전저점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하단에 있는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영역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1선이 한 가격대로 보면 16,000원 정도 선인데 16,000원 정도 선 위에서 만약에 지지선이 만들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25,000원 이상 전고점 한번 노려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광통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뷰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유통 관련된 섹터입니다.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도 괜찮고 그리고 인바운드 수요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유통 관련된 기업들 지금 시점에 접근 괜찮을까요? 지금 사실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유통주들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유통주가 종류가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의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단은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한국 수출 호조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반도체가 가장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죠, 수출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반도체를 제외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역대급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출을 통해서 많이 이익을 벌고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쇼핑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전반적으로 소비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수요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작년에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올해도 고성장을 두 자릿수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나 중국인들의 한국 방한 중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 이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의 비중이요. 지금 이미 한 3%를 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백화점 같은 쪽에서는 5에서 7% 수준까지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 특히나 명동이라든지 이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 분들을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소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은 지금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6만 원 동선까지 좀 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이제 아직 꺾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가 진작이 되고 저녁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편의점 이용하는 야간 고객 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테일 쪽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GS 리테일도 오늘 전거래일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 일단은 지금 중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잡아볼만 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리테일 종목 하나 더 있죠. BGF 리테일도 한번 보시면 오늘 역시나 지금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전고점이 한 14만 5천 원 정도 선인데 이 정도 선까지 한번 반등 보시면서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유통 쪽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K 어떻게 보면은 뷰티를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을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소비가 했을 때 텍스를 리펀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인바운드 고객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도 한 3.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지켜주고 있는 지선이 있습니다. 한 4,000원대 초반선에서 계속 지지선을 만들고 반등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에서는 전고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유통 수혜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점점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밴드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으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 리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들의 종목들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보다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약바이오 좀 선택하고 싶은데 종목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선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을 역대급으로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도 작년보다 더 지금 기술 이전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에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파마가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는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것들을 큰 자본을 투자해서 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향후 5년 동안 한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흘러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3상 특화펀드도 한 1,500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K바이오 백신펀드도 기존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단위까지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성장펀드와 바이오 백신 펀드 그다음에 임상 3상 특화펀드 요거를 합산하면은 지금 12조 7천억 원이 넘어가는 정도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수급에도 상당히 안정성을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장 기대감이 있는 건요. 6월 달에 바이오 USA에 참여하는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학회 임상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서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학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벤트성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일동제약, D&D 파마텍, 지하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인데 D&D 파마텍이 지난
한번 임상, 최근에 유럽 간학회에서 굉장히 경쟁 대비 훨씬 더 좋은 우월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벤트성 자금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USA 전에도 한번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제시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흔들리는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관련된 전략을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종목 선별할 수 있는 팁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